이 사연은 경기도 분당의 한 노부부의 실제 사연을 각색하였습니다. 어떤 인생은 한순간의 결정으로 송두리째 뒤바뀌기도 합니다. 김명자 할머니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72세가 된 지금 그녀는 매일 아침 베란다에 서서 자신이 일구어낸 3층짜리 아파트 건물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 그녀는 홀로 이 건물을 지키며 임대 사업으로 생계를 꾸려왔죠.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 이거 좀 도와주세요. 아들 지훈이 계단을 올라오며 종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무슨 서류인데? 내가 도와줄 게 있을까? 이번 달 임대료 명세서인데 수민이가 정리하다가 잘 안 된대요. 명자 할머니는 잠시 굳었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며느리 이수민의 이름만 들어도 속이 쓰렸습니다. 35세의 날카로운 마케팅 전문가인 며느리는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보였죠. 특히 시어머니의 구식 방식이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 가져와 봐. 근데 내 마누라는 왜 자기가 직접 안 가져오고? 지우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일이 바쁘대요.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대서. 명자 할머니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늘 그랬죠. 수미는 항상 바빴고 시어머니와 직접 대면하는 것을 교묘히 피했습니다. 그렇게 바쁜 사람이 건물 관리에는 왜 그리 목소리를 높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예상치 못하게 수민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정장 차림에 완벽한 메이크업, 그리고 언제나처럼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3층 화장실 수도관이 또 새요. 세입자들이 아침부터 전화했는데 어머니 전화는 왜 안 받으세요? 명자 할머니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전화기를 충전하고 있었어. 그리고 누수는 어제 수리 기사한테 연락해뒀어. 어제요? 그런데 왜 아직도 물이 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건물 가치가 떨어진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해요? 지훈이 중재하려 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알아서 잘하실 거야. 우리가 굳이. 알아서요? 어머님 연세에 이 큰 건물을 혼자 관리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명자 할머니는 손을 들어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혼자 해온 일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신경 쓸 일 아니니까. 수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우리 가족 모두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건물은 언젠가 지훈 오빠의 것이 될 텐데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명자 할머니는 수민의 말을 들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지훈이 독신이었을 때의 평화로웠던 시간들. 아들과 함께 주말에 차를 마시며 세입자들의 사소한 문제들을 웃으며 해결했던 날들. 모든 것이 변한 건 수민이 들어온 후부터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하자꾸나.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여서 얘기도 좀 하고. 명자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수미는 잠시 주저하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찍 끝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지훈 오빠한테 연락할게요. 저녁 식사 자리, 명자 할머니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지훈의 어릴 적 좋아하던 갈비찜과 각종 나물, 그리고 수민이 선호한다던 해산물 요리까지. 평화로운 대화를 바라며 준비한 만찬이었습니다. 와, 엄마 솜씨는 역시 최고네요. 지훈이 감탄했습니다. 수미는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않은 채 냉담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명자 할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인데? 건물 리모델링을 생각 중이에요.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임대료도 올릴 수 있고
세입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거예요. 제가 계획안을 준비했는데 명자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리모델링? 그게 내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수미는 서류 폴더를 꺼내며 계속했습니다. 어머니의 관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세입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건물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어머니 연세에 이런 스트레스를 감당하기보다는 내 연세 얘기는 그만해. 명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단단함이 깃들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난 훨씬 건강해. 그리고 이 건물 관리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지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다들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자고요. 음식 식기 전에 먹어요. 하지만 이미 공기는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명자 할머니의 눈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고 수민의 표정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날 저녁 말없이 식사를 마치며 명자 할머니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자 할머니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식사 이후 며칠 동안 수민의 공세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침부터 건물을 돌아다니며 문제점을 찾아내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죠. 때론 지훈을 대동하고 때론 혼자서 메모장을 들고 다니며 낡은 벽지, 오래된 배선, 녹슨 수도관 등을 세세히 기록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2층 복도 천장에서 물이 새요. 수민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입자들이 불평이 많아요. 이대로 두면 건물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다고요. 명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확인해 볼게. 확인만 하시면 뭐해요? 빨리 고쳐야죠. 제가 아는 리모델링 업체가 있는데 한 번에 건물 전체를 현대식으로 바꿀 수 있대요. 비용은 좀 들겠지만. 명자 할머니는 잠시 수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건물에 대한 욕심이 분명히 읽혔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관리해온 건물이야. 문제가 생기면 내 방식대로 해결할 거야. 어머니 방식요? 수민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구식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세입자들도 더 현대적인 시설을 원하고 있다고요. 지우는 이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어정쩡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존중하면서도 아내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그는 주로 침묵하거나 약한 중재만 시도했습니다. 엄마, 수민이 말이 일리가 있긴 해요. 건물이 좀 오래됐으니까. 명자 할머니는 아들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너까지 그렇게 나오면 서운하다, 지훈아. 아니, 그게 아니라. 지훈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거죠. 수미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여보, 어머니도 곧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도와드리려는 거니까요. 그날 오후 명자 할머니는 1층에 살고 있는 오랜 세입자이자 친구인 박순자를 찾아갔습니다. 20년 넘게 이 건물에서 살아온 그녀는 명자의 몇 안 되는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명자야,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 무슨 일 있니? 순자가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이제 짐이 된 것 같아. 며느리는 날 늙고 무능한 사람 취급하면서 건물을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해. 그 애가 원래 그런 성격이잖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니야, 이번엔 달라. 지훈이까지 수민 편을 들고 있어. 내가 평생 일궈온 이 건물을 내 손에서 빼앗으려는 것 같아. 순자는 친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넌 강한 여자야, 명자야. 남편 없이도 이 건물을 이만큼 키웠잖아. 절대 물러서지 마. 명자 할머니의 눈에 결의가 깃들었습니다.
그래, 난 여기서 쫓겨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명자 할머니는 모든 세입자들을 불러 건물 유지보수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요 수리 사항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그녀는 평소보다 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세부 사항까지 꼼꼼히 메모해 왔고 각 세입자의 요구 사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수민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명자 할머니의 메모를 확인하더니 한 가지 빠진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어머니, 3층 복도 전등 교체 건은 왜 빠졌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수민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글쎄, 기억이 안 나는구나. 내가 메모를 못했나 보네. 수민은 다른 세입자들을 향해 의미심장한 눈길을 주었습니다. 요즘 어머님이 자주 깜빡하세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 기억력이.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 걱정이에요.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명자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세입자들이 모두 나간 후 수민도 나가려 할 때 명자 할머니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수민은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네. 명자 할머니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평소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강철 같은 시선이 수민을 꿰뚫었습니다. 이 건물은 내 인생이야. 내 젊음과 시간을 바쳐 일군 거야. 나를 더 밀어붙이지 마. 넌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를 테니까. 수민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위협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저 지훈 오빠와 어머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인데. 난 위협하는 게 아니라 경고하는 거야. 내 건물에서 내가 주인이야. 그걸 잊지 마. 수민은 어깨를 으쓱하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면서도 그녀의 얼굴에는 교활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훈을 설득해 건물 소유권을 자신들에게 넘기도록 하는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은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가올 폭풍우를 예고하듯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번개가 번쩍이고 비가 거세게 내리는데 명자 할머니의 집 안에서도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등의 폭풍이었죠. 어머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수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미 계약된 세입자의 임대료를 갑자기 20%나 올리다니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어요? 명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올해 건물 관리비가 많이 올랐어. 세금도 오르고 수리할 곳도 많아졌고 임대료 인상은 불가피한 일이야. 그렇다고 이렇게 갑자기요? 최소한 저희와 상의라도 하셨어야죠. 수미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거기다 하필 인상 대상이 제가 소개한 친구들 뿐이라니 이건 분명 저를 겨냥한 거잖아요. 명자 할머니는 조용히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세입자는 다 똑같아. 내 친구라고 특별 대우할 순 없지. 게다가 내 친구들은 다른 세입자들보다 임대료가 원래 싸. 이제 공정하게 맞춘 것뿐이야. 공정? 웃기지 마세요. 수민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어머님은 그동안 다른 세입자들, 특히 박순자 같은 오랜 친구들은 임대료도 안 올리고 특별 대우해왔으면서 순자는 20년 넘게 살아온 세입자야. 장기 계약자에게는 당연히 혜택이 있는 거지. 수미는 히스테릭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못 믿겠네요. 어머님의 이런 편애가 건물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걸 모르시나요? 당신의 탐욕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 순간 수민의 자제력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명자 할머니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팡! 하는 소리와 함께 명자 할머니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수민도 자신의 행동에 놀란 듯 잠시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수민의 얼굴에는 후회보다는 승리감이 번졌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뺨을 감쌌습니다. 화끈거리는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굴욕감이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지만 그녀는 결코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에요? 지훈이 급하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늦게 퇴근한 그는 방금 집에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명자 할머니와 수민 사이의 긴장감을 즉시 감지한 지훈은 어머니의 붉어진 뺨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수민아, 설마 엄마한테 손을 댄 거야? 수민은 곧바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오빠, 나도 화가 나서 그랬어요. 어머님이 계속 나를 무시하고 내 친구들을 괴롭히려고 하니까. 지우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명자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척하지 마. 내 아내가 날 때렸는데 넌 뭐 했어? 밖에서 일이나 하고 있었지? 항상 그랬어. 수민이가 날 어떻게 대하든 넌 눈 감고 귀 막고.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도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지훈이 항변했습니다. 가족 화합을 위해서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면. 화합? 내 마누라가 시어머니 뺨을 때리는데 무슨 화합이야. 명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예요. 우리가 어머님과 함께 살 수는 없어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머님은 이 건물을 떠나셔야 해요. 뭐라고? 명자 할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오빠, 생각해봐요. 어머님 연세에 이 큰 건물을 관리하는 것도 무리고 이런 스트레스는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작은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이 훨씬 나을 거예요.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갈등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와의 평화도 원했습니다. 엄마, 잠시 다른 곳에서 쉬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건물 관리도 맡아볼게요.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명자 할머니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의 불빛이 꺼졌습니다. 자신의 아들마저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하는구나.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그랬어. 명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을 자르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다. 내 짐 챙길 테니 잠시만 기다려. 수미는 승리감에 찬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오늘 밤으로 자물쇠를 바꿀 예정이니까요. 그날 밤 72세의 노인이 한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비를 맞으며 자신이 평생 일구어온 건물을 떠났습니다. 뺨에는 아직도 수민의 손자국이 선명했고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빗속에 서서 명자 할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내가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때는 너희가 후회하게 될 거다. 그녀는 먼 친척의 연락처를 찾아 임시 거처를 구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택시에 올라타며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자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죠. 택시가 빗속을 헤치고 달려나가는 동안 명자 할머니의 눈에는 오랜 세월 참아온 분노가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약하고 순종적인 노인이 아닌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강인한 여성으로서의 장을. 추운 모텔방에서 첫 밤을 보내는 동안 명자 할머니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와 함께 지난 수십 년의 기억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죠.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던 그녀가 어떻게 건물 관리를 배웠는지, 홀로 지훈을 키우며 밤낮 없이 일했던 나날들, 그리고 하나하나 임대 유닛을 채워가며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어냈던 과정까지 내가 평생 일구어온 것을. 명자 할머니는 흐릿한 거울 앞에 서서 붓기 시작한 뺨을 만져보았습니다.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다음 날 아침 명자 할머니는 첫 번째 행동에 나섰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정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년 지기인 태식은 명자의 남편과도 절친했던 사람이었죠. 명자 씨, 이렇게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야? 태식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태식 씨, 도움이 필요해요. 내 건물에서 쫓겨났어요. 명자 할머니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태식은 분노한 목소리로 반응했습니다. 뭐라고? 며느리가 당신을 때리고 집에서 내쫓았다고?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야. 고소할 수 있어. 고소는 나중 문제예요. 지금은 내 건물을 되찾는 게 우선이에요. 건물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알았어. 내가 즉시 확인해 볼게. 그런데 지금 어디 있는 거야? 괜찮아? 명자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정도로 무너질 내가 아니니까. 전화를 끊은 후 명자 할머니는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랜 세입자이자 친구인 박순자였습니다. 명자야,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훈이가 아침 일찍 와서 자물쇠를 다 바꿨더라고. 내가 잠시 떠났다는 얘기를 하는데. 순자야, 난 쫓겨난 거야. 명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민이가 날 때리고 지훈이는 아내 편을 들었어. 세상에. 순자의 충격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 있어? 내가 당장 가마. 아니야, 여기 오지 마. 대신 내 부탁 좀 들어줘. 건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귀 기울여줘. 특히 수민이가 뭘 하는지. 순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눈과 귀가 되어줄게. 조심해, 명자야. 이틀 후 명자 할머니는 작은 원룸을 임대했습니다. 자신의 저축을 활용해 당분간 버틸 수 있는 공간이었죠. 원룸에 짐을 풀면서 그녀는 벽에 작은 화이트보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복수 계획. 첫 번째로 명자 할머니는 사립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70대 노인이 사립 탐정을 찾아가는 모습은 다소 우스꽝스러웠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수민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행적이요. 이상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탐정 최준혁은 의아한 표정으로 명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왜 이런 조사가 필요하신가요? 명자 할머니는 자신의 붓기가 가라앉은 뺨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그 여자가 남긴 흔적이에요. 내 집에서 날 쫓아낸 여자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예요. 준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개를 끄덕이고 일을 시작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식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왔습니다. 명자 씨, 상황이 복잡해요. 지훈이가 몇 년 전에 건물 관리를 돕겠다며 일부 서류에 서명을 했더군요. 그 서류들이 실제로는 부분적인 소유권 이전 문서였어요. 법적으로는 건물의 40%가 지훈이 명의로 되어 있어요. 명자 할머니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뭐라고?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아마도 수민이의 계획이었을 거예요. 그녀는 법학 부전공이었다고 하던데 법적 허점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내 건물을 되찾을 방법은 없나요? 태식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쉬운 싸움이 아닐 거예요. 그날 저녁 사립탐정 준혁으로부터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파일 하나를 들고 명자 할머니의 원룸을 방문했습니다. 찾아냈습니다. 준혁이 파일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수민 씨는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흔적이 있어요. 약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죠. 회사에서는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명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확실한가요? 네, 확실합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준혁은 다른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이수민 씨가 회사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 남자는 김도윤이라는 사람인데 그녀의 직속 상사예요. 명자 할머니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수민과 도윤,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 비밀 만남의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찾아낸 거죠? 명자 할머니가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준혁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명자 할머니는 이 모든 정보를 화이트보드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의 약점, 건물 소유권 문제, 그리고 가능한 법적 대응책까지.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명자 할머니는 복수의 단계를 세세히 계획했습니다. 순자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가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게 했습니다. 수민이가 내 방 물건들을 모두 창고로 옮겼어. 그리고 리모델링 업체들이 와서 견적을 내고 있어. 서둘러야 할 것 같아. 명자 할머니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수민의 회사 감사팀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횡령 증거와 함께. 이것은 시작일 뿐이야. 명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넌 날 한 번 때렸지만 난 너를 철저히 무너뜨릴 거야. 화이트보드에 쓰인 마지막 문장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넌 내 인생을 빼앗으려 했지만 난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갈 거야.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저를 부르신 거죠?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회사 인사팀장과 감사실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갑작스럽게 호출을 받은 그녀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이수민 과장님, 회사 자금 사용에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감사실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근 마케팅 부서 예산 중 일부가 불분명하게 사용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수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부서 예산은 항상 규정대로. 그런데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인사팀장이 파일 하나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6개월간 약 3천만 원의 자금이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흔적이 있네요. 그 계좌가 과장님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누가? 어떻게? 그녀는 너무 조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분명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오후 수미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를 나서는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수미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누군가 날 음해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정직 당했다고요. 지훈은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요. 누군가 내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제보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수미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잠시 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수민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넌 날 때렸지. 이제 그 대가를 치르기 시작한 거야. 명자 할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민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이미 전화는 끊어져 있었습니다. 수민은 공포에 질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72세의 노인이 어떻게. 그날 저녁 지훈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수민은 이미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왜 그런 일이? 지훈이 물었습니다. 수민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당신 어머니예요. 분명 그 할머니가 한 짓이에요. 지훈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엄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게다가 어떻게 회사 내부 정보를 알 수 있겠어? 그럼 누가 그랬겠어요? 나를 해코지하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정해, 여보. 내가 실수한 게 있다면 솔직하게 말해. 내가 도울게. 당신마저 날 의심해요? 수민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들의 다툼은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결국 지훈은 소파에서 자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민은 홀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반드시 원상복구시켜야 해.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건물 안전검사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기 안전검사차 왔습니다. 건물 전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수미는 의아했습니다. 정기 검사요? 지난달에 했던 것 같은데. 새로운 규정이 생겼습니다. 모든 다세대 주택은 분기별 검사가 의무화됐습니다. 수미는 별 의심 없이 검사관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2시간 후 그의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각한 전기 배선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도관에서 납 성분이 검출됐어요. 즉시 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 수리업체 목록이 있습니다. 수미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이 건물은 항상 잘 관리해왔는데. 규정은 규정입니다. 2주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검사관이 떠난 후 수미는 지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또 문제가 생겼어요. 건물에 심각한 결함이 있대요. 수리비가 1,000만 원은 넘을 것 같아요. 지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엄마가 관리할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거 보세요. 당신 어머니가 제대로 관리 안 했던 거예요. 이제 와서 그 부실 관리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수민의 말과 달리 이 모든 것은 명자 할머니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검사관은 사실 그녀가 고용한 배우였고 보고서는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리업체 목록에 있는 회사들은 모두 명자 할머니와 연계된 곳들이었죠. 수리비는 실제보다 2배 이상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명자 할머니는 원룸에서 순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명자야, 작전이 성공했어. 수민이가 완전히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더라. 게다가 지훈이는 수민이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 명자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야. 다음 공격은 더욱 교묘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건물의 오랜 세입자들에게 조용히 연락해 수민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특히 그녀의 불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새 집주인이 회사 상사랑 바람을 피운대요. 그러게요. 그래서 남편 몰래 건물을 팔아넘기려 한대요. 그 젊은 부부 벌써 이혼 직전이라던데. 세입자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그 소문은 수민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였습니다. 평소 친절하던 세입자들이 그녀를 보고 수군거리며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한 노부부는 그녀를 보자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왜들 그러시는 거예요? 수민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염치도 없네. 노부부 중 할아버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을 속이고 건물까지 팔아먹으려는 여자가. 수민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알고 있는 거지? 도윤과의 관계는 철저히 비밀로 해왔는데. 그리고 건물을 팔아먹으려 한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지? 집으로 돌아온 수민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자신감 넘치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직 중이고 건물에서는 막대한 수리비가 필요하고 이제 세입자들마저 그녀를 적대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그 할머니 짓이야. 수민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해? 어떻게 막아?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이 명자 할머니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훈을 직접 공략할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도윤과 수민의 미래 사진들을 봉투에 넣어 익명으로 지훈의 회사로 보냈습니다. 시계는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복수의 톱니바퀴는 이미 거스를 수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명자 할머니의 원룸에는 새로운 계획들이 화이트보드에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냉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넌 날 한 번 때렸지. 이제 1000배로 고통을 느껴봐. 비가 내리는 저녁, 지훈은 회사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열었습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흰색 봉투였지만 안에 든 내용물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진들이 책상 위로 쏟아졌고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그의 아내 수민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 심지어 호텔방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사진 뒤에는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당신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지훈은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최근 수민의 이상한 행동들, 갑작스러운 정직 처분, 그리고 건물 문제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시도에도 수민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마음을 굳게 먹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한편 명자 할머니는 변호사 태식과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진행할 준비가 됐어요. 태식이 서류 뭉치를 펼쳐 보였습니다. 건물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리고 노인학대 혐의도 추가했어요. 명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내일 오전에 서류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명자 씨, 확실합니까? 이렇게 하면 가족 관계가 완전히 파탄날 수도 있어요. 명자 할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뺨 맞고 쫓겨났을 때 이미 가족은 끝났어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에요. 태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류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명자 할머니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순자였습니다. 명자야, 큰일 났어. 지훈이가 방금 집에 들어왔는데 엄청 화가 나 있어. 수민이하고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려. 비명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 명자 할머니의 표정이 긴장되었습니다. 설마, 폭력은 안 됐으면 좋겠는데. 걱정 마. 방금 확인했는데 물건 던지는 소리였어. 근데 지훈이가 이혼하자고 소리치는 게 들렸어. 명자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계속 상황 알려줘. 전화를 끊고 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네요. 그날 밤 수미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훈이 불륜 사진을 보여주며 이혼을 요구했고 그녀의 변명은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지훈은 짐을 싸서 호텔로 떠났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럴 순 없어. 수미는 소파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건물을 금매로 내놓는 것. 지훈과의 이혼이 현실화된다면 재산 분할 과정에서 건물 소유권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전에 건물을 팔아 현금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죠. 다음 날 아침 부동산 중개사가 건물을 둘러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법원 집행관이 나타나 공식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수민 씨, 건물 소유권에 관한 법적 분쟁이 제기되어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모든 재산권 행사가 금지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미는 충격에 빠져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원고는 김명자였습니다. 그녀의 시어머니가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수민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우리 재산이라고요. 집행관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 건물의 매각이나 임대 조건 변경 등 일체의 소유권 행사가 금지됩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물러났고 수미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했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김명자 씨가 제출한 증거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노인학대 증거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주장에 대한 증인들이 많아요. 게다가 건물 관리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수미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합의를 시도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대로 법정에 가면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건물의 세입자들이 집단으로 임대료 지불을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당한 건물주가 돌아올 때까지 임대료를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명자 할머니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입자들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들을 설득했고 법적으로도 문제없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의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수미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정직 상태,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고
건물은 소유권 분쟁에 휘말렸으며 임대 수입마저 끊겼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인생이 불과 한 달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시도로 명자 할머니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순자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고 카페에서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비 오는 날 오후 도심의 작은 카페에서 두 여인이 마주 앉았습니다. 72세의 노인과 35세의 젊은 여성.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그들의 위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님. 수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명자 할머니는 차분하게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사과야? 내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니? 제가 실수했어요. 화가 나서 그만. 제발 이 소송을 취하해 주세요. 우리 가족이 망가지고 있어요. 명자 할머니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고 수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넌 날 한 번 때렸지. 이제 1000배로 고통을 느껴봐.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자비를. 자비? 명자 할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날 내쫓았을 때 자비는 어디 있었니? 내가 내 뺨을 때렸을 때 자비는 어디 있었어? 명자 할머니는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며느리. 카페를 나서는 명자 할머니의 뒷모습은 더 이상 약한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강인한 전사였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확신과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미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적을 만들었는지를.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내면은 강철 같은 노인의 복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법정의 나무 문이 열리고 명자 할머니가 들어섰습니다. 72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는 당당한 걸음으로 원고석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변호사 태식이 그녀의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반대편에는 수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자신감 넘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창백한 얼굴에 초점 잃은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불안한 듯 계속해서 서류를 뒤적거리고 있었죠. 그리고 방청석에는 지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겠다며 중간에 앉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어머니를 향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선언과 함께 모든 이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권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을 지키려는 노인에 대한 학대와 사기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수민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판사님. 원고 측은 감정에 호소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소유권 일부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남편에게 이전되었으며 그 적법한 절차가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태식이 끼어들었습니다. 김명자 씨는 서류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을 했으며 이는 피고인 이수민 씨의 기만적 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겠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건물의 오랜 세입자인 박순자였습니다. 김명자는 30년 넘게 그 건물을 혼자 관리해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밤낮으로 일하며 건물을 지켰죠.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온 이후부터 모든 것이 변했어요. 계속해서 명자를 무시하고 구식이라고 비난하고 급기야는 공개적으로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증인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명자 할머니의 성실함과 친절함에 대해 증언했고 수민이 어떻게 명자 할머니를 대했는지 목격담을 전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명자 할머니가 증인석에 섰을 때였습니다. 김명자 씨, 사건 당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법정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식이 물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와 임대료 인상 문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세입자들보다 그녀의 친구들에게 더 높은 임대료를 청구했다고 비난했죠. 제가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명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감정을 추스르고 계속했습니다. 그녀가 저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당신의 탐욕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졌다고 소리치면서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증거로 뺨을 맞은 직후 찍은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붓기가 시작된 뺨과 눈물에 젖은 눈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편을 들었고 저는 비를 맞으며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명자 할머니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은 듯 했습니다. 수민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명자 할머니의 확고한 대답들이 더욱 신뢰를 얻었습니다. 건물 관리에 있어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수민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동안 최선을 다해 그 건물을 관리해왔고 세입자들의 불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수민 씨가 개입한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죠.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사립탐정 준혁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수민의 횡령 증거와 불륜 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자금 약 3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했으며 직속 상사인 김도윤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는 모두 증거 사진과 금융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수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했습니다. 이건 이 재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판사님, 이에 제기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의를 받아들입니다. 증인, 피고인의 개인적 문제는 이 소유권 분쟁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퍼졌고 지훈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 증인은 예상치 못하게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일어나 증인석에 서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김지훈 씨, 당신은 이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입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증언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왜 증인석에 서기로 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민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쫓겨나던 날 저는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뺨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요. 당시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그런 결정을 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사실은 그저 비겁했던 겁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건물 소유권을 넘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부 서류에 서명한 것은 단지 건물 관리를 돕겠다는 의미였고 어머니도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수민이, 제 아내가 그것을 이용해 소유권을 가로채려 한 것입니다. 수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제 그만해, 수민아.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잘못됐어. 엄마의 건물을 빼앗으려 했던 것도, 엄마를 내쫓은 것도. 재판은 예상보다 빨리 끝이 났습니다. 판사는 모든 증언과 증거를 검토한 후 명자 할머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본 법원은 원고 김명자 씨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건물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김명자 씨에게 있으며 부당하게 이전된 권리는 모두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또한 피고인 이수민 씨에게 노인학대 및 사기 혐의에 대한 별도의 형사 재판을 권고합니다.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판결을 받아들였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안도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식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축하했습니다. 수미는 충격에 빠져 변호사와 함께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횡령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었고 지훈과의 이혼도 불가피해 보였으며 법적, 재정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였습니다. 지훈은 법정을 나서는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명자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구나, 지훈아. 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신뢰는 다시 쌓아야 할 거야. 그날 저녁 명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자신의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세입자들이 현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박순자가 앞장서서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명자 씨. 우리 모두 당신을 기다렸어요. 명자 할머니는 감격에 젖어 세입자들을 하나하나 포옹했습니다. 그녀의 집, 그녀의 건물, 그녀의 인생이 마침내 그녀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오랜 침실로 들어서며 명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하게. 봄이 왔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기운이 가시고 따스한 햇살이 건물 옥상을 비추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새로 설치한 옥상 정원의 의자에 앉아 도시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변화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법정 승리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건물을 완전히 되찾았고 세입자들과 함께 작은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낡은 배관은 교체되었고 공용 공간은 밝고 현대적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수민이 원했던 것처럼 건물의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를 중요시했죠. 명자 씨, 차 가져왔어요. 박순자가 2잔의 녹차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명자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차를 받았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참 맑구나. 그러게요. 고생 많았던 우리 명자에게 축복을 내리는 것 같아요. 순자가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수미는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직장에서는 해고되었습니다. 게다가 지훈과의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작은 원룸에 혼자 살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자 할머니가 자신을 되찾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약하고 순종적인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위해 당당히 싸울 수 있는 강인한 여성으로 거듭난 것이죠. 지훈이는 어때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서로 조심스러워.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식사는 하고 있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지우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과거의 따뜻함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해 새 출발을 시작했고, 정기적으로 어머니를 찾아와 건물 관리를 도왔습니다. 엄마, 3층 화장실 수도꼭지 고쳤어요. 지훈이 공구 가방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순자 이모. 우리 지훈이 왔구나. 고생 많았어. 명자 할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지훈은 옆자리에 앉으며 도시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옥상 정원이 정말 예뻐졌네요. 엄마 아이디어였죠? 응, 세입자들이 다 같이 만들었어. 내가 어릴 때 가족끼리 캠핑 갔던 그 장소처럼 꾸미고 싶었거든. 지훈의 눈에 추억이 어렸습니다. 기억나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 가족이 행복했던 시간이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 두 모자에게 공간을 주었습니다. 엄마,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그날 밤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수민이 얘기는 들으셨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어. 작은 원룸에서 새 직장을 구했다면서. 회계 사무소인가? 네, 급여는 많이 줄었지만 어쨌든 일자리는 구했더라고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가끔 그녀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명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많이 미워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 미움이 나를 갉아먹는다는 걸 깨달았지. 이제는 그저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랄 뿐이야. 사실 명자 할머니는 수민을 용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은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녁 같이 먹어요. 제가 요리할게요. 지훈이 제안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좋지. 내 요리 실력이 늘었는지 한번 볼까? 모자는 함께 옥상을 내려와 명자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은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다시 걸려 있었고 탁자 위에는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주방으로 가서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건물은 이제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세입자들은 그녀를 존경했고 임대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부 세입자들과 함께 작은 독서 모임도 시작했고 한 달에 한 번씩 건물 주민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모임도 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작은 마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 할머니는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인형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수민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과 완벽한 메이크업 대신 소박한 차림새였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수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제가 사과드리러 왔어요. 수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용서를 바라지는 않아요. 다만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요.
명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수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웠는지. 수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이 평생 일구어온 것을 빼앗으려 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요. 명자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넌 내게 많은 상처를 주었어. 하지만 이제 그것은 지나간 일이야.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해. 네, 이해합니다.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 오빠는 잘 지내나요? 그 아이는 괜찮아. 내 걱정은 하지 마. 수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던 건물 관련 서류들이에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명자 할머니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두 여인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적대감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완전한 화해가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평화로운 공존이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어머님. 수민이 몸을 돌려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거야. 저녁이 되자 건물 앞마당에는 큰 테이블이 차려졌습니다. 세입자들이 모두 모여 함께 식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각자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했고 웃음소리가 건물 주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테이블 끝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지훈이 앉아 있었고 순자와 다른 세입자들이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큰 가족 같았습니다. 다들 주목해 주세요. 명자 할머니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순간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큰 시련을 줍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해냈어요. 우리의 보금자리를 지켰어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명자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이 새로운 장을 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치유와 화해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 아래 명자 할머니의 건물은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의지처럼 시간의 흐름과 변화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으로